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노력을 적극 벌여온 법조인 중 한 명인 박주현 변호사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신분증 파일 및 이미지 파일 삭제 금지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는 또 채용비리와 인사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범죄 혐의자들, 즉 부정채용자, 관련 친인척, 면접위원, 인사위원 등을 서둘러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건축사 출신의 음식 및 건축 컨설턴트로 도서출판 기파랑을 통해 우동, 건축, 그리고 일본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내 화제가 됐던 온라인 인플루언서 남택씨가 온갖 문제점이 드러난 한국선관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노력 및 재발 방지책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폄하하기까지 한 각계 인사들을 비판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부 대표가 쓴 한국은 돈만 벌고 국민교육은 김일성이 대신 해주는 나라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황금률 명의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낸 신분증 파일 및 이미지 파일 삭제 금지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귀기관이 복마전을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면서 귀기관 채용비리와 인사비리로 인한 범죄 혐의자들, 즉 부정채용자, 관련 친인척, 면접위원, 인사위원 등을 서둘러 직위해제하여 채용비리와 인사비리는 물론 그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고 조작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비례대표 및 지역구 전체 무효소송을 비롯하여 각 선거구마다 수십 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4.15 총선 후 대응처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하여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비겁하게 권순일이나 비겁한 법관 출신들 뒷배를 믿고 숨지 말고 떳떳하고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선거 관련 모든 것을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사전투표 부풀리기 의혹이 큰 바 신분증 이미지 파일, 유무인 파일 등을 삭제하지 마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라면서 각종 증거들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고 투명하게 검증하여 귀기관에 제기된 신뢰를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정원과 감사원이라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귀기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고 숨기고 증거인멸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번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범죄단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범죄자가 있다면 그들을 단호하게 내쳐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내치십시오라면서 그럴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음식 및 건축 컨설턴트인 온라인 인플루언서 남택씨가 쓴 어디까지가 부실이고 어디서부터가 부정이냐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씨는 먼저 부정한 자들이 행한 부실은 아무리 작아도 부실이 아니라 온전한 부정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선관위의 행정편의적 실수도 용납하지 말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혹시 모를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주장도 외면하고 그대로 총선을 치렀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차단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음모론자라는 멍해를 씌워 모멸감에 몸을 떨게 만들었다라면서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한 각계 애국 시민들을 조롱하고 폄훼해온 한국의 일부 세력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당락에 지장 없는 부정은 부정이 아니라고, 그럼 당락에 지장 없던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는 왜 의거라 하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남택 씨는 또 독한 칼잡이라며 법무장관에 앉히더니 불법이 뻔한 선관위는 코틀 하나 못 건드리고 결국 제 정치 입지만 만들고 떠나게 했다. 법조 쪽은 서로 다 봐주기냐. 마약과 전쟁한다더만 겨우 연예인 자살이나 시키고 뒷배는 한 놈 잡아놓지도 못하고 칼은 대체 어디다 쓴 거냐라면서 그러더니 이젠 전과사범에 10여 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자와 젖은 웃음 흘리며 협치를 하겠다고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거의 결과가 그러니 국민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고 좌도 우도 고개 흔들게 만든 게 누군데라면서 그림 참 좋다.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부 대표가 쓴 한국은 돈만 벌고 국민교육은 김일성이 대신 해주는 나라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입니다. 김태산 시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가정도 가정교육과 법도에 따라 그 가정의 품위와 안위가 결정되는 법이다. 그런데 한 개 나라에서 국민에 대한 올바른 계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담보되겠는가? 물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사상적 침투가 거의 없는 서구 나라들에서는 국민 계도 사업이 좀 허술해도 마약과 일반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만 잘하면 국가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몰락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다. 즉 한국을 저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북중러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난 80여 년 동안 북중의 군사 침략과 정치사상적 침략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태산 씨는 이어서 한국의 이런 특수성은 한국 정부와 정치 정당들이 첫째도 둘째도 국민 교육, 교양과 법적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이후 수십 년간 국민들에게 반공교육과 애국주의 역사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반공법마저 없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교양을 전혀 하지 않는가? 아니다. 어린 학생들과 국민에 대한 사상교양과 교육은 내가 살았던 북한 못지않게 무섭게 진행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수많은 친북 조직들이 생겨나서 청소년들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 김일성, 김정일 충성분자로 만들었고 전교조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친북 사상을 계속 심어준다. 대학들도 친북 교수들이 깔고 앉아서 나라를 떠매고 나갈 대학생들에게 반일, 반미, 친북 교육을 한다. 그뿐인가 국민교양을 책임진 모든 언론 방송사들도 종북 좌파들이 깔고 앉아서 북한의 독재자는 깍듯이 존칭 수사를 붙여 대접하고 자기네 전직 대통령들은 전두환 씨, 박근혜 씨라고 부르며 대놓고 역적짓을 한다. 물밀듯이 썰어나오는 영화와 드라마들 역시 오직 반일 선정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업적 지우기에 미쳐간다. 요즘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담은 건국전쟁 다큐 한 편이 나오자 그 뒤를 이어서 좌파들은 서울의 봄, 파묘 영화에 이어 무슨 수사반장이라는 얼치기 드라마까지 만들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매장시키고 반일을 고취하는 선전선동에 열을 올린다. 4.19와 5.18을 위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시키는 예술작품들도 많다. 이렇게 현재 한국에서 학교 또 언론사, 문화계에서 진행되는 친북, 종북적 그런 행태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의 행태 이런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김태산 시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수십 년간에 걸치는 종북들의 이러한 반역 행위들이 단순히 자생적 반동들에 의하여 생겨난 것인가? 아니다. 철저히 북한 김일성 가문이 벌이는 반대한민국 적대 행위이고 한국 정부는 이것을 눈감아 주었다. 김일성은 1970년대 대남 연락소 일꾼들에게 남조선의 영화들을 보니까 남에도 재능 있는 작가 예술인들이 많은데 그들 절대 다수가 실업자나 다름없다고 한다. 지하당 조직들은 그런 작가 예술인들을 모두 포섭해서 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이 혁명적인
창작 활동을 하도록 묶어 세우라.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이 사실주의에 구애되지 말고 대담하게 혁명적 기교를 발휘하도록 잘 이끌어주라는 지령을 내렸다. 40년 전에 김일성의 교실을 들었던 내가 한국에 와서 직접 내 눈으로 보니 그때 김일성의 지시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경제, 즉 돈벌이는 주인들이 하고 나라의 정치와 국민교육은 북한 김일성 가문이 대신해주는 이상한 나라다. 그 결과에 나라가 완전히 적화되는 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남북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 쫄렁거린다. 그저 지금 당장 배만 부르면 최고인 줄 아는 불쌍한 국민이다. 여러분, 지금 이 지적 대단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흔히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우면서도 독한 집단이나 국가가 경제는 더 잘 살지만은 제대로 정신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국가를 무너뜨린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가 한국의 현실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 김태산 씨가 지적한 대로 친북, 종북적 그런 물결이 도를 넘을 정도로 위험 수위에 이미 도달했거나 혹은 넘어선 상태입니다. 김태산 씨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당장 미군이 나가도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 장담할 수 있으며 나라가 북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겠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꼭 머리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잘 먹어서 살만 피둥피둥 찐 폐인의 형상이다. 물론 국가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라, 북한의 사상적 침투를 100% 방치하고 그냥 돈만 벌어서 누구 좋은 일을 했는가? 좌파들과 간첩들이 정권을 잡고는 북한에 돈 퍼주어서 독재자 살려주고 핵무기 만들게 하고 종북 좌파들을 살찌워준 것뿐이다. 결국 죽수어서 개중꼴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짓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들이 한 짓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태산 씨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밝은가? 이 땅에 미군이 계속 존재한다 해도 한국은 완전히 북중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것이고 친북, 친중 간첩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북중이 선거 조작으로 세우는 꼭두각시 정권이고 미군은 한국 땅덩어리만 지켜줄 뿐 북중의 사상적 침투는 모른 척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막을 만한 애국적인 정치가와 군인을 당신들 손으로 단 한 명이라도 키워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할 자가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가문은 수백만이 넘는 종북 충성분자들을 키워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목줄을 조이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섬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고 이 왜곡된 현실을 어떻게 과연 타파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이 많이 고민하고 특히 뜻있는 애국시민들이 나라의 진로, 우리 한국인들의 진로를 고심하고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